어제 차익 실현과 관망의 의견을 주셨던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어제 좀 털고 가자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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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어제 털자는 게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뭐 맞는 걸 수도 있지만 또 지나고 나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.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 컨셉은 뭐 일정할 겁니다. 조심조심 해야 된다. 지금 시장에서. 왜냐면 지금 워낙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약해져 있고 투심이 약해져 있고 시장도 불안정하다 보니까 달콤한 유혹 같은 말들이 많죠. 네.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, 저도 포함해서 저도 뭐 예전에 멋모르고 매매를 할 때 보면은 나한테 좋은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. 제 말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세요. 네,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한번 종목을 살펴보고 시장을 보다 보면 또 믿었는데 배신당하는 마치 이게 무슨 드라마, 네,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시장이 지금 우리에게 녹록치 않은 시장인데 서두르지 마시고 네, 이 달콤한 유혹과 믿음의 배신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는 아마 스스로 마음이 아직 일관되게 이게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힘든 걸 그 이유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 서두에 이렇게 좀 달콤한 말씀이지만 조금 부드럽게 경고성, 우리 주의를 다 같이 하자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. 시장 상태가 계속 좀 상승 같지만 좀 설익은 실익은 좀 요원하다. 뭔가 설익은 과일을 우리가 좀 따는 것처럼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집니다. 그래서 좀 조급함을 버려야 할 때, 조급함이 있어도 좀 눌러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또 계속 시장도 연준도 지금 좋은 전망은 전혀 나오지 않고 베이지북을 봐도 경기 침체가 단어긴 하지만 지난번에는 10개였는데 13개였다. 이렇게 해서 계속 점점 비관적으로 간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비관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실적들은 그래도 의외로 잘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함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. 뭐냐면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실적 전망치가 하향된 거고 그거를 조금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니까 그냥 와우 이렇게 반응을 한 거지 실적이 바닥에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실적들도 기업들의 실적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해서 이 프로젝트에 28억 달러에 우리 돈 한 4조 정도 보조금을 준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걸 보면 또 역시 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을 대폭 확대한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게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개인들은 저도 그렇지만 공매도를 차라리 없애는 게 어떠냐 이런 기회 그런 개인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좀 미흡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또 이런 시장에서 좀 봐야 될 종목들은 소비자 금융들, 소비자 금융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리드코프라든가 이런 추신업체들 있잖아요. 그 고려 신용정보, SCI 평가 정보들이 시장이 빨간불이 날 때는 이상하게 또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밀리는데 또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얘네들이 또 꿈틀꿈틀합니다. 근데 멀리 좀 보면은 당연히 이 회사들은 나중에 수혜를 받을 걸로 다들 예상이 충분히 될 겁니다.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되고요. 증권주는 좀 주의 관점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탁금이 좀 줄어들고 결국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증권회사들은 실적이 다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작은 종목들이 달콤한 좀 움직임, 유혹을 좀 주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. 일일이 그거를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시총이 작은 애들이 지금 같은 이런 혼란의 시장에서 찌라시성 기사 같은 게 나와서 갑자기 장중에 상한가를 육박했다가 또 나중에는 마이너스로 빠지고 어제 그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. 근데 되게 왜 이거를 달콤한 유혹이라고 말씀드리냐면 회사 자체를 보면은 전혀 이상한 건 없어요. 실적도 좋고 재무제표도 괜찮은 것들인데 갑자기 바닥에서 솟구쳤다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잘못하다 보면 그런 거 쫓아가다가 물릴 수가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좀 조심해서 시장을 보면 될 것 같고요. 또 다양한 뉴스들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
오늘 소식들 보면은 뭐 SML 관련, 원전 관련들 뉴스들 그리고 달러 엔이 좀 150엔까지 이렇게 거의 육박해서 가서 90년 이후에 이제 최고치를 찍는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무디스에서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얘기를 했네요. 한국증권업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 그리고 달러를 대거 매도한 국민연금이란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달러가 고점이 이제 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또 북한이 계속 연쇄적인 도발 중국 당대회 때는 좀 안 할 줄 알았는데 살짝 신경을 거스르는 일 그런 일은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그 도발이 좀 잦아지다 보면 나중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잔잔발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작은 방산주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다양하게 살펴보는 뉴스들이 꽤 많을 겁니다. 이런 시장에서 좀 시장이 오늘 좀 밀린다고 해서 너무 또 위축되지 마시고 그리고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을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작은 방산주들, 중소형주들 가운데서 어제 윤겸 전문가가 퍼스텍 공략했어요, 전문가님. 그래서 뭐 두 자릿수 나왔죠, 뭐. 오늘 들어온 주가 올라가면서 이런 종목들 또 시세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종목군들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티켓 소식이 있고요. 신상원 전문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달콤한 유혹을 믿지 말자, 믿음이 배신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생각하면서 대응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. 그러면서 소비자 금융 관련주, 그 채권 출시법 말씀이신가요? 네. 저축은행? 푸른저축은행, 고려신용정보, 그리고 뭐 리드코프, 이런 종목들이 계속 꿈틀꿈틀을 합니다. 뭐 지난주에도 잠깐 금융주 얘기 말씀드릴 때 뭐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죠. 대형주와 이제 이런 소비자 금융 작은 것들. 그 중에서 이제 푸른저축은행이 그때 앵커님하고 뭐 얘기하다 한 그 기준으로는 한 7, 8% 정도 좀 올랐더라고요. 금리가 이제 은행 금리보다 좋았는데 그렇게 조금씩 이제 시세들은 나오고 꿈틀거리는 게 다시 조정을 거치고 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들도 있고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추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갈 길 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.